요즘 들어 부쩍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말 필요할 때는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그 말이 참 마음에 오래 남더군요.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좋은 부모였는데 왜 이제 와서 짐이 된 것 같을까? 혹은 이렇게 늙는 게 맞나? 이게 내가 꿈꿔온 노년인가?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뭘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괜히 연락이 뜸해질 땐 마음이 괜히 서운해지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부모로 늙는다는 것, 그건 단순히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만을 말하진 않더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 또래 친구들의 삶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어쩌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좋은 부모의 모습이 실은 가장 슬픈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고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 후에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지실 거예요. 먼저 70살 박정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아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 12년이 넘은 분입니다.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정아 씨는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지셨어요. 깜빡깜빡하는 일도 잦아지고 병원에 혼자 가는 것도 점점 부담이 되셨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큰아들에게 병원 동행을 부탁했더니 또요? 지난주에도 갔잖아요. 딸에게 전화를 걸면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요. 하고 끊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아 씨는 눈을 감고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왜 이럴까? 저도 그 마음 참 이해됩니다. 마음 아프고 허전하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로 늙는다는 건 단지 나이 먹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평생 주는 삶에 익숙해 있다가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변화는 누구에게나 낯설고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남 씨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수남 씨는 올해 68. 예전엔 자식들 올 때마다 반찬 한가득 싸주시고 손주들 옷도 다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베푸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솔직히 말씀하셨다고 해요. 엄마도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 기꺼이 도와주는 건 좋지만 당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 처음엔 아이들도 당황했지만 이야기를 계속 나누며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반찬을 받을 때면 엄마,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따라오고 조언을 드릴 때도 엄마 생각도 맞는 것 같아요. 하고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수남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존중받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려. 영철 씨는 올해 73입니다. 혼자 생활하시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무리하는 날이 많아지셨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는데 한참을 일어나지 못해 누운 채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때 깨달으셨대요.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게 결국 더 큰 걱정을 안기게 되는구나. 그 이후엔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빠가 모든 걸 혼자 하긴 어려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건 계속하고 싶어.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결국 자녀들은 도움을 나누어 맡게 되었고, 영철 씨도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시며 삶의 균형을 다시 찾아가고 계십니다. 이제는요, 적절히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 자율성을 지키는 게 진짜 지혜로운 길이라는 걸 알겠어요.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최정순 씨는 올해 74입니다. 스마트폰, 앱, 디지털 세상은 아직 낯선 것 투성입니다. 처음엔 자식들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엄마 그것도 몰라요. 그냥 말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런 말들이 자꾸 마음을 다치게 했죠. 그래서 점점 물어보는 걸 포기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하셨어요. 할머니가 잘 몰라서 그런데 천천히 알려줄 수 있을까? 7살 손주는 기꺼이 알려주었고 그 모습에 딸도 반성하게 되었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이제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정순 씨는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이는 정말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 한명숙 씨, 명숙 씨는 올해 79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자식들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늘 미안했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가 살아온 그 모습이 저한테는 가장 큰 유산이에요.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그 인생의 태도, 그게 저한텐 제일 큰 선물이에요. 그 말을 들은 명숙 씨는 이제 더 당당해지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내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좋은 부모로 늙는다는 것. 그건 끝없이 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자신을 잃고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사랑하는 것과 존중받는 것, 혼자서 버티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삶.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 아닐까요? 저 역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더 조심스럽게,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부모로 늙는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하나보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을 너무 가까이 끌어당기지도 않고 너무 멀리 밀어내지도 않으면서 서로의 거리를 조심스레 맞추어 가는 것. 그 속에서 나의 삶도 자식의 삶도 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걸 조금은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지금 알아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자식이라는 존재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정리해 왔지요. 그런데 이제는 자식과는 조금 떨어져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때론 외롭고, 때론 아쉽고, 때론 쓸쓸해도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온 증거이고
그 사랑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부모로 늙는다는 건 더 이상 희생의 이름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내 삶의 무게를 스스로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조용히 나다운 빛을 내는 것 아닐까요? 지혜의 바다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한 편이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처럼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목소리를 들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